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테슬라 소식이 많이 확인된 날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리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3분기 최소 사이버 트럭 판매량과 테슬라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4개의 추가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나왔던 이 맥도날드와 관련된 해프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맥도날드에서 공개한 이 이미지에 사용된 의자가 카이 시넷이라는 유명 스트리머가 사용하는 의자와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오늘 맥도날드 측에서 공식적으로 카이 시넷과의 콜라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 빅맥 같은 경우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닭고기가 사용된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새로운 빅맥이 나오는 날짜가 10월 10일이었기 때문에 로보택시 언벨 행사와 겹치는 우연이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웃는 이모티콘을 남기고 또 테슬라의 확장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와 콜라보까지 언급이 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는 미 도로교통안전국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트럭의 리콜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가 9월 26일에 확인된 리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리콜에 해당되는 일부 모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일부 사이버 트럭 모델이 27,185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7,185대가 9월 26일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모델도 분명 들어가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과거 리콜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대상으로 2가지 리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2가지 리콜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대상 역시 일부라는 표현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이 리콜 2개 모두 다 똑같은 날짜인 6월 19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위쪽 리콜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12,150대이고 아래쪽 리콜 같은 경우는 11,688대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리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누적 판매량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만큼의 차량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살펴봤던 이 9월 26일 리콜 같은 경우는 거의 3분기 말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이 몇 대나 판매가 되었는지 그 최소한 하한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신뢰도로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니사 자료를 바탕으로 6월 19일까지 누적 판매량이 약 12,150대가 되었고 그리고 9월 26일 최소한 27,185대가 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켈리 블루북에서 발표하였던 지난 2분기 사이버 트럭 판매량을 보게 되면 8,755대였고 2분기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11,558대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니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 27,000여 대의 켈리 블루북 기준 누적 판매량을 제하게 되면은 3분기 최소 사이버 트럭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6일까지 기준 15,627대의 사이버 트럭이 최소한 판매가 되었고 여기에 3분기가 끝나기까지 4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4일치 판매량을 추가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3분기 사이버 트럭 판매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니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누적 판매량을 바탕으로 주당 판매량을 본다면 최소한 한 주에 1,063대가 판매가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4일치 판매량을 추가하게 된다면 지난 3분기 사이버 트럭은 최소한 16,23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켈리 블루북 기준 지난 2분기 8,700여 대가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한 분기 만에 다시 한 번 더 85%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2분기 판매량이었던 8,755대만 해도 엄청난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었죠. 미국에서 전기 트럭에서도 1등을 하였고 10만 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 부분에서도 1등을 하였는데 거진 2배로 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건 최소 수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100% 성장률을 성취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벌써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이처럼 높은데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홀마스 씨가 오늘 공유해 주신 영상인데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55분간의 FSD 사용 영상입니다. 사이버 트럭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자율주행 능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 밖에 디인포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4개의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배터리 중 하나가 로보택시에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알렉산드라 씨께서 공유해 주신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배터리 관련 전문가이신 조던 씨의 평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자체 개발 배터리이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년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4개의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서 제조 원가를 더욱더 낮추고자 하고 있다. 4개의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여서 다양한 차량에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왜 전기차 제조사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애플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칩을 디자인하는 것과 비슷하게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 전 테슬라에서 1억 번째 4680 배터리 셀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4680 하면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2가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테슬라 4680 배터리 수율과 관련된 많은 루머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고 있는 4680 같은 경우는 양극재 부분에 습식 공정이 적용되어 있는 4680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2세대 4680, 이를 완전체 4680이라고 과거 불렀었죠. 이 완전체 4680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조차 건식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는 기존 4680 같은 경우 음극재는 벌써 건식 공정이 적용이 되었는데 양극재 부분에서 건식 공정이 적용이 되지 않은 배터리였습니다. 이게 1억 번째 배터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체 4680이라고 불렀던 이 사이버셀, 이 기사에서는 4680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양극재마저 건식 공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680D 혹은 완전체 4680이 사용되었던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극초기 파일럿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생산하지 않고 이런 파일럿 생산에서 당연하게 수율이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680D와 4680의 수율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테슬라 4680 생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4680D와 관련해서 건식 수율이 낮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대량 생산이 하는 게 아니라 초기 생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걱정이 많이 부풀어졌던 게 과거 4680 수율 관련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실제 생산량과 또 원가를 비교하며 이 수율 문제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걸 과거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또 디인포메이션 기사에 따르면 내년 중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대량 생산의 대상이 바로 4680D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체 4680이죠. 또 테슬라에 따르면은 연말까지 90% 수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4가지 새로운 종류의 자체 개발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2026년도까지 4가지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이 NC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NC가 New Cell, 새로운 배터리의 약자가 됩니다. NC05와 NC20, NC30, NC50이라는 4가지 배터리를 준비 중이고, 그 안에서 NC05를 보게 되면 사이버 트럭과 로보택시, 세미,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4번째 종류의 차량에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4가지 종류를 사용하냐면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배터리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 주행 거리보다는 원가에 초점을 맞추는 종류의 배터리도 필요하고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는 배터리도 필요하고 또 주행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배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음극재에서도 실리콘을 추가하여서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 역시 포함이 된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로보택시 같은 경우 2026년 이전에는 생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추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추정이 들어간 이유가 4가지의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하는 목표 시점이 2026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신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배터리로 로보택시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테슬라 자체 개발 배터리가 대량 생산될 때 이 배터리만 바꾸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 4680 생산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모델 Y에도 사용을 하였는데 이후에는 사이버트럭으로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바꾼다라는 걸 과거에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또 조던 씨의 평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양극재와 관련해서 70-80%의 양극재 손실이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체 4680과 지금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양극재 부분의 습식 공정이 활용된 4680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해서 혼란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80%의 양극재의 손실은 완전체, 건식 공정을 활용하는 4680이고 이게 극초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대량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The Information에서 나온 기사 일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사이버트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가 프리몬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사 작성하는 사람과 내부 정보를 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적혀진 잘못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완전체 4680을 현재 프리몬트 케이토 로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걸 습식공정 4680과 착각을 해서 적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완전체 4680 같은 경우 내년 중순에 사이버트럭에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2분기 어닝콜을 보게 되면 4680 생산량이 크게 올라가는 시점을 이번 4분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에 4680 풀 프로덕션에 대한 해석을 케이토 로드에 존재하고 있는 완전체 4680을 텍사스로 옮기는 시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내년 중순부터 대규모 완전체 4680 생산 타임라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4680 생산 수율을 올해 말까지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4680 생산 원가 감소는 대량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완전체 4680 배터리를 활용해서 한 주에 2-3천 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사이버트럭 생산량의 2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평가를 보게 되면 습식 4680 생산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며 또 4680 배터리 같은 경우 사이버트럭 생산에서 병목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4680 생산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평가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4680 생산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680 배터리 생산량만 본다면은 지금 주당 생산 가능한 사이버트럭이 2,500대를 넘긴 게 9월 15일입니다. 이 생산만 본다면은 2,500대를 벌써 도달을 했는데 만약에 앞서 확인하였던 니사 리콜 자료가 정확하다면은 이제 주당 판매량 같은 경우 9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대 정도가 됩니다. 2,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아마 1,000대에서 1,20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던 씨의 4680 배터리 생산이 사이버트럭 생산의 병목이 아니다라는 평가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현재 습식 4680과 완전체 4680을 모두 다 활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높은 양의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4가지 추가 배터리와 관련된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게 바로 NC05입니다. 이게 로보택시에도 활용이 되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네 번째 신규 차량 모델에도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 LFP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트림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 신규 배터리가 2026년부터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로보택시가 2026년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였으며, 로보택시 생산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가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로보택시 생산은 2026년 이전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NC250 같은 경우 조금 더 성능에 초점을 맞춘 트림에 활용이 되게 되며, NC30과 NC50 같은 경우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배터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공개될 신규 로드스터에서 활용이 되게 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실리콘 포함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세티팡님께서 실리콘 기반 건식 음극 특허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테슬라가 새롭게 신청한 특허이고 이게 또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4680을 이야기할 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게 양극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음극재 같은 경우는 벌써 건식 공정에 성공을 했고, 양극재 부분에서 건식 공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고, 얼마 전 최초의 완전체 건식 공정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극재 부분에서조차 실리콘을 추가하게 된다면 더욱더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양극재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척을 이루었기 때문에 음극재 부분에 실리콘을 추가하는 기술까지 테슬라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벤트가 미국 항만 노동자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이 1월 15일까지 중단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진행된 배경을 보게 되면 항만 노동자 조합이 61.5%에 달하는 임금 상승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61.5% 임금 상승 같은 경우 앞으로 향후 6년간 진행이 되며, 여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자동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 파업이 시작되고 선박들이 항구 밖에 대기 중이었는데, 이 대기 중인 숫자를 보게 되면 지난 30일 19대에서 지난 3일 43대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파업과 관련된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